군수실에서 방화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태안군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업무 갈등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긴급 대응에 나선 가운데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충남도 의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군청 군수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우 기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방화를 시도한 건 29일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태안군 소속 50대 7급 공무원 A씨가 기름이 든 통과 라이터를 들고 군수실을 찾아간 건데요. A씨는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속실 직원들이 제지하자 A씨는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방화 시도 20여 분 만에 태안읍의 한 주유소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불이 실제로 붙진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가세로 군수도 군수실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나 죽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뚜껑을 열더라고요. 바로 기름통에. 그리고 라이터를 주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대화를 풀자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대화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이제 신고까지 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다친 사람이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불까지 지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A씨는 군수실로 향하기 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기름통을 들고 흉기로 동료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일부 집기도 부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직장 내 업무 갈등 때문에 이번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도내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자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법률 자문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충남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영상물 삭제와 사후 모니터링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10대 청소년 틈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일종의 합성물입니다. 제작도 유포도 모두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쉬워지면서 청소년 범행이 특히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율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0대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SNS에 익숙한 10대가 가해자인 동시에 표적이 된 겁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되자 교육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학교 현장에는 예방법과 대처 요령도 안내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다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시글이나 위치 태그는 삭제하고 원본 사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피해 정황을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면 링크나 채팅방을 열지 않고 신고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배포 목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충남도 의회가 공익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건데요. 시민사회단체는 기관 특성에 대한 몰이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도의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조례 개정안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두 기관을 합쳐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충남도의회가 통폐합을 추진하자 충남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을 이유로 통폐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의제를 찾고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 역량들을 발굴하고 이런 시민사회 영역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혁신센터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를 직접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단체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관 통폐합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정부와 시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아졌고 시민들의 사회적인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시민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활동하는 센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양경모 의원은 두 기관 모두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도 센터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 다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목적을 공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죠. 실제 두 기관의 사업 대상이 청년과 시민사회단체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기관 모두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청년, 하나는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관이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각 센터의 기능이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를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서해안에서 동북 동진 중입니다. 다음 주 2일까지 일본 열도에 머물며 관통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더웠던 여름, 태풍 산산이 지나간 이후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30일까지 태풍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진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최대 6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거나 해안가 물놀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에는 바람 방향이 동풍에서 서풍으로 전환됩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는데 9월 1일 동쪽 지방에는 기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와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무더위가 해소되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중상층의 따뜻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위도에서 열대요란 등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아직 9월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태풍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열대 요란 등의 형태가 아직 뚜렷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7일 이후의 기압계 경향들, 태풍으로 모의되는 저 모습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불확실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태풍 산산은 29일 기준 일본 규슈 서해안에 상륙해 동북 동진 중입니다. 태풍의 북상을 유도하는 기압골이 없어 9월 2일까지 일본 열도에 정체하며 느리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4,608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 약 3,997억 원을 투입해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406억 원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 1,080여 세대에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충남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지난해보다 0.2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과 충남 평균 합계 출산율은 각각 0.72명, 0.84명이었습니다. 예산군은 도내 최고 수준의 출산 육아 지원금과 내포 신도시 젊은 층 인구 유입 등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진에서 국내 첫 연어 육상 양식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충남도는 당진시 송화급 일원 간청 농지에 조성한 육상 양식장에서 대서양 연어 양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은 총 13억 원을 투입해 1,6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말에 조성됐습니다. 연간 목표 생산량 50톤입니다. 도는 이번 연어 양식장이 수입 수산물을 대체하고 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당진시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당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종이 상품권은 지역 내 은행 등 판매 대행점 57곳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착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이 개강을 앞둔 가운데 충남도가 청년들에게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충남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에게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등기부 등본 등 서류 점검과 주택 현장 동행, 주거 환경 점검 등입니다. 신청은 시군구 부동산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충남경찰청이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충남경찰청은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모두 12곳으로 청양시장과 서천특화시장, 천안중앙시장 등입니다. 청양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가 30일부터 사흘 동안 청양 백세건강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고추탑 쌓기 행사와 요리 경연대회, 농산물 판매 행사 등이 열립니다. 또 김장 체험과 구기자 김밥 말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와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